상견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모든 일이 아주 공손한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올해 66, 평생을 사람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온 여자예요. 남편은 69이고요. 우린 큰돈은 못 벌어도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자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딸이 둘이에요. 첫째는 착하고 야무졌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늘 급했어요. 뭐든 내가 먼저였고 지금 당장이었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였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속상해도 결국 우리 딸이더라고요. 둘째가 25쯤 되던 해였어요. 사고가 크게 한번 터지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쓸려나갔죠. 그때 저는 둘째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나가서 살아. 엄마도 더는 못 견디겠다. 그 아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니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몇 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조용했어요. 밤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일도 없었고 새벽에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 집안을 뒤집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가 33이 되던 해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서 수건을 놓쳤어요. 결혼? 내가? 응. 엄마 아빠랑 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툴툴거리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진짜 바뀐 건지 아니면 큰일을 숨긴 건지. 며칠 뒤 둘째가 남자와 함께 왔어요. 근데 장소를 집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으로 잡더라고요. 엄마, 거기가 편하잖아. 하면서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들어오는데 둘째가 자연스럽게 뒤에서 바퀴를 잡고 문턱을 조심히 넘기고 자리를 빼주고 제가 그 장면에서 멍해졌어요. 저 애가 저렇게 남을 챙기는 애였나? 남자는 인사부터 참 정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남편도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둘째는 옆에서 계속 그 남자의 물컵 위치를 맞춰주고 젓가락을 놓아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변했나 보다. 그날 이후 둘째는 가끔 가게에 와서 설거지도 돕고 재료도 나르고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참 묘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어머님, 이 집 반찬이요.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풀려버렸죠. 사람이 참 단순해요. 특히 나이 든 부모 마음은 더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고 남자 쪽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하고 옷을 꺼내 입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물었죠. 진짜 괜찮은 집일까? 우리 딸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남자 쪽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말수가 적었고 어머님은 웃을 때 눈가가 길게 접히는 분이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겁이 났어요. 상견례는 처음엔 무난했어요. 서로 사는 동네, 건강, 취미, 음식 취향, 평범한 얘기들요. 그리고 남자 쪽 어머님이 말했어요.
저희는 도윤이가 아픈 뒤로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이 메더라고요. 둘째를 보니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게 그냥 감정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저희가 신혼집은 준비했어요. 도윤이가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저희가 죄송해서.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큰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첫째는 상견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거든요. 메시지 내용이 이거였어요. 엄마, 나 지금 이상한 사람 봤어. 둘째랑 같이 있던 남자 아니야. 둘째가 지금 밖에서 어떤 남자랑 통화 중이야. 저는 순간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싶어도 첫째가 그런 말할 애가 아니거든요. 저는 겨우 표정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을 봤습니다. 둘째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는데 얼굴이 제가 아는 그 둘째 얼굴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 눈이 차갑고 입꼬리가 비틀린 얼굴. 아, 알았어. 오늘은 분위기 잡는 날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좀 조용히 해. 그 목소리가 제 속을 얼려버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뒤로 한 발 물러났는데 둘째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딱 봤어요. 순간 둘째 얼굴에서 표정이 싹 바뀌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엄마, 화장실이야? 그 웃음이 너무 빨라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고 상견례는 계속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음식 맛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도 모래 씹는 것 같고 대화가 귀에 들어와도 멀리서 웅웅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 쪽 어머님이 작은 봉투를 꺼내 놓으셨어요. 이건 예단 이런 건 아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갈 것들 체크해둔 목록이에요. 저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혹시 사돈댁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봉투가 놓이는 순간 둘째의 눈이 아주 잠깐 번쩍했어요. 정말 찰나였는데 저는 봤어요. 사람이 욕심을 숨기다 들킬 때 그 눈빛. 그때 큰딸이 돌아왔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고 제 옆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바닥에 아주 작게 적었어요. 엄마, 도윤 씨 어머니 가방에서 녹음기 봤어.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녹음기? 왜? 무슨? 그날 상견례는 끝까지 웃으며 마무리됐어요. 약속도 잡았고 결혼 날짜도 거의 정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는 길, 남자 쪽 어머님이 제 팔을 살짝 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돈 잠깐만 따로 얘기 좀 해요. 그 말투가 웃고 있는데도 차갑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끝났다. 뭔가 들켰다.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했습니다. 사돈, 혹시 따님이 평소에 돈 문제로 힘들어한 적 있나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무슨... 어머님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저희는 오늘 확실히 알고 끝내려고요.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는 결혼인지.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째는 계속 밝게 말했어요. 엄마, 봤지? 우리 시댁 완전 괜찮지?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 거야.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큰딸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결혼 냄새가 너무 이상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쯤 남자 쪽 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돈 혼자 오세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어요. 혼자 오라니 왜?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둘째가 복도에서 하던 그 말.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모르는 그것이 지금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도 대충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었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상견례 했던 곳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자 쪽 어머님이 이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제와 달랐어요. 어제는 따뜻한 미소였는데 오늘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어머님은 인사도 짧게 하고 바로 말했어요. 사돈, 오늘은 길게 돌려 말 안 할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네. 제가 멍해지자 어머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따님이요. 상견례 중간에 나가서 통화한 내용, 그거요. 그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그 통화. 설마 그걸 어머님도 잡은 건가요? 어머님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올려놨어요. 사돈, 듣고 판단하세요. 저는 손을 뻗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리다가 곧 둘째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어요. 야, 지금 분위기 좋아. 저쪽이 집도 해준다잖아. 그 집은 아들한테 죄책감이 있어서 뭐든 해. 그러니까 내가 잡기만 하면 돼. 남자 목소리가 받았어요. 그래도 너무 티내지 마. 상견례에서 돈 얘기 꺼내면 끝장이다. 둘째가 웃었어요. 정말 제가 평생 듣기 싫었던 그 웃음. 내가 누군데? 나 그런 거 잘해. 나중에 혼인신고만 하면 돼. 그 뒤에야 내가 판을 흔드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님이 물었어요. 사돈, 따님 예전에 이런 일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집을 나간 적도 있고. 근데 저는 변한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어요. 저도요. 변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들은 마음이 약해요. 몸이 불편해진 뒤로는 더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 사실 저희 아들은 결혼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던 아이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어제 본 그 남자, 도윤이라는 사람. 그 사람 눈빛이 떠올랐어요. 단단한데 어딘가 외로워 보이던 그 눈. 어머님이 이어 말했어요. 따님이 처음 왔을 때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맙기도 하고 겁도 났어요. 겁이요? 어머님은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고마운 만큼 혹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마른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결혼 못합니다. 저희는 오늘로 끝낼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이 딱 잘랐어요. 사돈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따님은 이미 저희 집에 돈을 여러 번 요구했고 아들이 거절하면 넌 내 마음도 모르냐고 몰아붙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나는데 울음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돈,
한 가지는 분명히 해주세요. 저희가 준 돈,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더 이상 저희 아들 근처에 못 오게 해주세요. 그 말은 부탁 같았지만 사실 통보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둘째에게 전화했어요. 받더라고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왜요? 나 오늘 관리 받으러 왔는데. 너 지금 어딨어? 당장 집으로 와. 왜요?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지금 당장. 1시간도 안 돼서 둘째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반짝거리게 해놓고 기분 좋은 척 웃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둘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 아이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 목소리. 내가 한 말. 둘째는 잠깐 얼어붙더니 바로 표정을 바꾸고 웃었어요. 아, 엄마 그거 장난이에요. 그냥 친구랑 말한 건데. 그 웃음이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 사람 인생이 장난이야? 너 지금까지 뭘 하고 다닌 거야? 그러자 둘째가 탁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도 솔직해져요. 그 집 잘 살잖아. 엄마도 속으로 좋았잖아. 그 말에 남편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너 입 다물어. 둘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아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나는 내 인생 바꿀 기회 잡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건 알지. 근데 나도 불쌍하잖아. 저는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화가 확 꺼졌어요. 대신 차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배운 적이 없구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결혼은 끝났어. 그리고 넌 우리 집에도 끝이야. 둘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가 뭔데 끝이야. 내가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야지. 저는 조용히 일어나 둘째 방 문을 열었어요. 그 방 몇 년 동안 손도 못 댔던 방이었는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첫째가 조금씩 정리해놨어요. 정말 조금씩 티 안 나게. 그 아이 물건을 꺼내고 옷장을 비우고 사진도 치우고 문을 열자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둘째가 멈춰 섰어요. 뭐야, 내 물건은?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없어. 여기 이제 내 자리 없어. 둘째는 그제야 당황했어요. 큰 소리 치던 애가 목소리가 흔들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나 이번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늘 이번엔이었어. 그리고 늘 누군가를 울렸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말했어요. 나가. 우리는 더는 너 때문에 살지 못한다. 둘째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나 딸이잖아. 그때 큰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딸은 맞아. 근데 사람이 돼야 가족이야. 그 말에 둘째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도윤 씨가 우리 가게로 왔어요. 휠체어를 직접 끌고 천천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치킨, 아니, 분식 먹어도 돼요?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그래, 앉아. 내가 해줄게. 그분은 음식을 한 입 먹고는 한참 씹다가 멈추더니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미안할 게 아니에요. 저는 잠깐이라도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아서 그게 좋았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너한테 상처만.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처요. 원래 제 몸에 많아요. 근데 어머님이 해준 말들이 더 오래 남아요. 따뜻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둘째를 평생 용서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도 체면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도윤 씨는 잠깐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멈출게요. 그날 이후 둘째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진짜 이제 정신 차렸다고. 갈 데 없다고. 엄마가 나버리면 난 죽는다고. 근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 찢어진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찢을 순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알거든요. 부모가 끝까지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사랑일 때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를 강요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은 손가락 한 번, 좋아요는 마음 한 번, 알람 설정은 챙김 한 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